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릴리입니다.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상한가릴리 유튜브 채널 벌써 5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했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5만 명의 구독자를 달성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고 더 빠른 실시간 뉴스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께 매일매일 확률 높은 종목들을 퀄리티 높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퀄리티 높은 자료집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제가 준비한 자료집은 차세대 2차 전지 자료집 그리고 무료 AI 자료집들입니다. 최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두 가지의 섹터인데요. 이제 이 AI 덕분에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죠. 이 두 개의 섹터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들 지금부터 6월달, 7월달 대세 상승 시장에서 분명히 좋은 수익들이 날 만한 종목들 이 내용 안에 정리해 놨고요. 이 안에서 급등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무료 자료집을 받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독 버튼 구독자분들이 드리는 거예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영상 마지막에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 6월에 무조건 2차 전지 이 기업 과감하게 사모으세요. 큰 돈 법니다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 종목들을 반드시 편입하는 것이 이 6월달, 7월달 상승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손가락 밟지 않고 반드시 수익을 챙겨나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잘 시청하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비중을 꽤 많이 담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니까요. 거의 뭐 대박이 터질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라고 현재 생각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관심 가지시고 꼭 비중을 채우셔서 좋은 수익들 챙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항상 영상 말씀드릴 때마다 이렇게까지 설명드리는 종목들 치고 못 먹은 종목 거의 없었죠. 물론 100%란 없지만 정말 확률 높아 보이니까 혹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 하원 부채 한도 합의안 통과, 디폴트 위기 최대 고의 넘겼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악재였죠. 이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파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빠르게 해결이 됐죠. 하원을 통과했고요. 보통 하원을 통과한 다음에 상원을 통과해서 바이든 대통령까지 서명을 하면 완료가 되게 되는데요. 뭐 그 중간중간 것들이 있겠지만 굵직굵직한 것들만 설명드리면 요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편이죠. 민주당이 현재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표결에서 대단히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뭐 대통령 서명이야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다만 가장 크게 우려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실상 예산이 삭감됐다라는 건데요. 이 공화당 상대편 진영하고 협상을 진행하던 도중에 바이든 정권 안에서 계속해서 엄청난 정책 자금을 통해서 어, 경제를 살려내게 되면 사실 공화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미국 경제가 살아나야 되긴 하지만 너무 많이 잘 살아나면 바이든이 높은 지지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서 공화당 측면에서도 이 너무나도 많은 정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거죠. 사실상 예산안이 삭감됐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사실상 그런 거죠. 그래서 공화 강경파 반발 이해 후폭풍이 클 듯이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바이든하고 메카시 모두 정치적인 내상을 입었다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밑에 건 제대로 뭐 이해를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 협상이 완료를 했지만 사실상 돈을 더 쓰고 싶었는데 돈을 더 쓰지 못하는 현재 상황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현재 상황에 바이든 대통령의 다음 발언을 보시면
돈을 더 쓰고 싶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부채 한도 협상 타결에도 바이든이 수정헌법 14조 검토하는 이유는 이란 내용입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부채 한도 협상 이외에 대통령의 권한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검토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은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이번에 부채 한도 협상에서 제대로 된 승리를 가져오진 못했다라는 것이 해당된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런 다양한 돈을 더 쓸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최대한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발언하는 이유, 결국에는 2024년도에 앞서 말씀해드렸듯 11월 5일 날짜로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더 많은 정책, 더 많은 지금 현재 정책들을 뿌려주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경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국민들은 그것을 보고 바이든이 역시나 경제 잘 다스리네, 위기가 왔지만 바이든 덕분에 잘 이겨냈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 꼴을 공화당 측에서는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쟁 때문에 이번 부채 한도 협상에 이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민감하게 다뤄졌던 거예요. 자,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뭡니까? 바이든은 사실상 예산이 삭감되는, 잘 얻어오지 못했고요. 바이든은 제대로 된 정책 자금을 가져오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대선 1년 뒤, 1년 대략적으로 한 5개월 정도 뒤에 대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될까?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첫 번째는 바이든이 승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잘 나가는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뭐 어떤 방법을 쓰든, 혹은 미국이 잘 나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미국이 현재 이 견제 대상 국가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죠. 중국이 못 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죠? 이 두 가지의 방법을 아마 같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중국에게 지지 않고 경기 부양을 성공시켜야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율을 얻고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바이든 정권에서 나올 만한 대표적인 정책을 정리해 왔어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어떤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어떤 쪽으로 투자가 이루어질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장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바이든 정부는 돈이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내가 잘 나가기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규제입니다. 중국을 못 나가게 만드는 거죠.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차단했고요. 슈퍼컴퓨터 관련된 부품 수출도 차단했고, 화웨이식 포괄 규제를 통해서 미국 기업과 거래 제재를 했고요. 중국의 첨단 시설 건설 규제를 통해서 중국의 투자를 제한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을 규제하고 고립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데 중국이 너무 큰 나라라서 완벽하게 고립은 되지 않겠지만 분명한 건 한국에도 일본에도 영향력은 끼칠 수 있겠죠. 한국하고 일본도 중국하고 대놓고 친하게 지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확하게는 한국 기업들하고 일본 기업들이 그렇겠죠. 요런 상황을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 중국 규제로는 사실 수혜 종목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제 수혜 종목이 실적이 이 단순한 이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은 가끔 있긴 한데요. 실질적인 수혜주로 나오긴 어려워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는 유니온이라든가 유니온 머티리얼 요런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가끔 잘 급등하긴 하는데요. 결국 해당 기업들이 매출로 이어지는 건 좀 힘들다라고 좀 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알아두시기는 하되 유니온 머티리얼을 알아두시긴 하되 적극적으로 해당 종목은 공략보다는 뭐 타이밍에 맞춰서 가끔 단기 트레이딩 정도가 어울린다라고 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만한 관심 종목은 어디 있느냐? 어떤 정책이 있느냐? 바로 이 정책입니다. 바로 효과 좋은 정책.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제대로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효과가 좋은 경제 회복,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에 돈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약바이오 복지 정책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런
인프라 정책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건설 현장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철근부터 콘크리트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프라 정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제 정책인데요. 실제 지금 현재 그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과거 이런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3조 달러 규모 인프라 부양책 주요 내용, 사회 기반 실열 법안, 친환경 에너지 투자 법안, 교육, 보육, 교육 투자 법안으로 이원화했고요. 최대 3조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 철도, 교량, 항만, 전력 설비 등에 1조 달러 투자. 거의 3분의 1을 애초에 여기다 투자하는 거 보이시죠? 친환경 투자에 4천억 달러 투자, 저소득층을 대비한 교육비 감면에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메인이 위에 두 개죠. 다 건설 정책에 사용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이 건설 정책을 살리라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이런 건설 정책을 펼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이 건설 정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모든 인프라면 건설이죠. 미국산을 사용해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건설 정책을 이어오는데 시멘트를 한국에서 수입하면 사실 경제 효과가 좀 덜하겠죠. 그래서 미국 걸 사용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이 아메리칸 외쳤다.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고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중산층을 중시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게 미국의 업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뿐만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 목재, 석고보드 등도 모두 이 미국산을 사용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설업종 활성화로 일자리 플러스 경제 회복을 시도하고 있어요. 실제 이 건설 정책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는 이것만 보셔도 알 수 있는데요. 실제 과거에 중국의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왔던 과정입니다. 이게 앞에가 지금 현재 이제 과거고요. 최근으로 올수록 최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2017년도까지 자료바가 없어서 이거 가져왔어요. 네, 참고하시면 됩니다. 실제 보시면요, 재밌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나는 시기, 이 중국이 부동산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업황이 좋았을 때하고 중국의 GDP 성장률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하고 거의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GDP 성장률이 현재 2000년도 초반부터 2006년까지 고속으로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건설 업황이 굉장히 좋았죠. 2000년도 초반부터 여기 자료는 없지만 2000년도 초반부터 쭉 성장하다가 2006년까지 좋았다 설명드렸죠. 부동산으로 경기를 살려내서 이 흐름이 2006년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국 경기 부양책에 부동산 정책에 부동산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2008년도 좀 안 좋아지고 위기를 겪다가 다시 한번 이때 금융위기였죠. 그다음에 2009년에서 2010년 반등하는 시기, GDP가 괜찮아지는 시기를 또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이 2008년에 안 좋아졌다가 2009년부터 다시 인프라 투자 정책, 건설 정책 펼치면서 경기 회복 시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중국 또한 경제 성장을 다시 한번 이뤄내는 모습들, 반등시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죠. 2006년도, 2007년도 시기를 보시다시피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경제 성장률이 뚜렷하게 엄청 좋아지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 GDP 성장률이 좀 줄어든 이유는 워낙 규모가 이미 커졌기 때문에 GDP 성장률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국가 경기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중국에도 최근에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경기를 항상 위기 때마다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면서 과도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부동산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죠. 중국 부동산 갈 길 멀다 IMF가 경고했는데요. 중국은 과장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최근같이 경제 성장률이 줄어든 상황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부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경제 성장에는 항상 부동산 정책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고속 성장할 때 이 부동산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했고요. 항상 매년 정부가 매년의 경제 성장률이 모자랄 때마다 크고 작은 그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자신들의 부족한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도 했죠.
최근 정부가 경제 성장률을 지금 방어를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까딱 잘못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부양책을 넣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최근에 경제도 좀 더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저는 여기에서 더 주목해봐야 될 만한 우리가 직접적으로 찍어야 될 만한 주식들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소 정책입니다. 미국 전기차 충전소 최종 조립의 부품의 55%가 미국산이어야 지원금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앞서서 나왔던 내용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 전기 충전소 다 인프라 정책이에요, 여러분들. 인프라 정책. 이게 고속도로 옆에다가 다 이 설비 시설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설비 시설을 몇 개나 지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마무시하게 짓죠, 어마무시하게.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세운다. 실제 해당 시장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게요. 전기차 뒤따르는 충전 시장 2030년도에 584조 원 규모라고 합니다. 야, 어마무시하죠. 거의 대부분은 미국 시장일 겁니다. 이 판매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분야가. 그죠? 어마무시한 분야, 커질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들이 이번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야 되는 정책이죠. 게다가 이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지어져야 전기차의 보급량, 전기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해지기 때문에 가장 불편한 게 이 충전소거든요. 충전소가 없는 게 불편한 건데 충전소 많이 지어놓으면 더욱더 많은 전기차를 생산하게 될 거고 많은 전기차를 이용자들이 많아지게 될 거고요. 자연스럽게 자동차 업계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인프라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하는 게 바로 인프라 정책 중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최근에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 광물 패권을 견제하고자 중국을 견제하고자 스스로 이 채굴을 현재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국이 리튬,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 채굴 업체한테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죠. 전기차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바다주에서 리튬 채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해당 기업에게 대략적으로 7억 달러, 8,700억 원의 자금 대출을 승인했습니다. 매년 37만 대의 전기차 생산을 할 수 있을 만한 리튬을 확보했는데요. 미국 정부가 리튬 광산 개발에 나서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제조사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확보에 열을 들이고 있다. 이 GM에 대한 내용이죠. GM도 미국 내가 중요합니다. 미국 내 리튬 광산에 66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자동차 제조사 역대 최대 규모로 광산에 직접 투자해서 광산을 채굴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석유 대기업인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도 석유가 아닌 리튬 취출을 위해서 현재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죠. 대략적으로 이것도 미국 내에 있는 땅을 사들여서 채굴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가 결국 전기차와 관련된 이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업종이면서도 이 인프라 투자, 건설과 관련된 쪽에 바이든 대통령은 한정된 자신들의 정책 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종목들은 전기차 충전소와 리튬 니켈 채굴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그들 중에서 우리가 좀 선택을 해봐야겠죠. 근데 전기차 충전소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해당되는 기업들 중에서 직접적으로 한국에 매출이 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워낙 이 미국 기업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실제 이 기대감의 주가가 상승할 것 같긴 한데 실질 매출이 있을 거라고는 확정짓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분야만큼은 리튬 니켈 채굴만큼은 우리나라에도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있어서 저는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라고 봐요. 실제 그리고 이건 미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부터 유럽까지도 이 니켈 그리고 리튬 채굴에 직접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수요가 많아서요. 해당되는 사업에서 수익이 날 만한 기업들 찾아보시면 되겠죠.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 이 광물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생각하면 포스코를 보통 떠오르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포스코 찍으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좀 숨겨져 있는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종목인 바로 요 종목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인데요. 앞서 이 광산에 보시면 이 중장비들이 있죠. 다양한 것들을 나르는 트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채굴하는 이런 장비들
중장비들을 사용하는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 이외에도 다양한 건설 분야가 워낙에 다양하니까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지금 이제 기계들을 만드는데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최근에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에도 실적 수혜를 받고 있고요. 실제 요즘엔 중국 비중이 많이 줄어들고 이 미국이라든가 해외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 같은 곳에서 엄청난 좋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기업이 너무나도 매력적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실적 최고가 치면서 날아가고 있거든요. 현대두산. 이게 HD 현대두산이라고 검색하셔야 됩니다. HD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차트 너무 이쁩니다. 실제 과거에 이런 이슈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주가가 거의 70% 반토막까지 70%까지 급락이 나왔다가 최근에 한 50%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저는 지금 찍어 보셔도 전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기업 분석 내용 들어가 보시면 벌써부터 매출 잘 나가고 있고요. 반등 시작했고요. 이 흐름은 보통 광산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짧으면 3년에서 길면 5년까지도 가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중장비들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예약된 지금 현재 대수, 수주 내용하고 살펴보면은 매출, 실적 늘어날 전망 뚜렷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해당된 기업들 너무나도 이 매출 성장이 좋은 거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기업들에 과감하게 투자를 해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기업이니까 보시고요. 동일합니다. 동일한 업종이에요. 현대건설기계인데요. 현대건설기계 역시나 이건 안 쳐다봐도 그냥 좋습니다. HD 항상 현대 기업들은 HD 현대건설기계 찾아보셔야 돼요. 폭발적이죠, 여러분들. 매출 성장 좋고요. 그리고 이익 성장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주가는 이제 막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단계인데요. HD 현대건설기계. 너무 좋습니다. 급하게 급등했다가 최근에 다시 조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종목 사줘야 돼요. 이런 종목 모아가야 됩니다. 요거 1분기 깜짝 실적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광물 채굴이 계속되는 이상 계속해서 깜짝 실적 나올 겁니다. 그리고 두산밥켓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건설 장비 무이나 그래서 무이나까지 노려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해당 기업들 기업 실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산밥켓. 안 봐도 좋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도 추천해 드렸는데요. 더 간다 설명드렸죠. 잘 날아가고 있습니다. 더 갈 겁니다. 예, 이제 막 시작이기 때문에. 자, 지금 해당 기업이 두산, 밥켓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 매출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 성장 꾸준하게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 연도에 매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개의 기업 앞으로 주도할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차트로 봤을 때는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보이니까 해당 기업들 관심 가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 해당 기업들은 매출 실적하고 같이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주가 상승폭을 좀 더 빠르고 강한 종목을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번에 준비한 AI 자료집, 2000지 자료집을 보시면서 해당되는 종목들 중에 더 크게 급등할 종목들이 나오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AI 자료집은 곧 6월 9일 날짜죠. 샘 알트만이 곧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AI 관련된 기업들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은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해당 기업들 알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AI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좋겠죠. 이 AI 자료집을 무료로 받아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제 이 무료 자료집은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여기 안에 유료가 없어요. 다 무료예요. 이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1일 무료 급등 추천주 무료 급등 추천주 두 번째 1일 무료 아침 시황 8시 30분에 드리고 있고요.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매일 아침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뉴스들을 쫙 정리해드리는 정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9시 장시작 전에 꼭 보시면 되겠죠. 요건 여러분들의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원래 걸리는 작업을 여러분들께 10분 안에 볼 수 있도록 단축시켜 드리는 거니까 매일매일 이런 시간간 단축시켜 드리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죠. 급등 종목 뽑는 것도 이것도 일이죠. 이것도 시간 단축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자료집들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AI 자료집 같은 것들이겠죠. 이런 무료 자료집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은 요렇게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 바로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검색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재진이라고 직접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이름입니다. 이재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시면 맨 처음 제 어플리케이션이 나오는데요. 해당 무료 어플리케이션이고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 누르시고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요런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상한가 랠리 메인 화면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린 대로 지금 1일 급등 추천주 드리고 있죠. 이거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작게는 3에서 5%, 크게는 여러분들께 50%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죠. 그럼 이런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주가가 추천한 이후에 어떻게 올라갔냐? 무지막지하게 올라갔죠. 이수페타시스. 최근에도 더 급등하면서 거의 미쳤습니다. 주가가 단기간에 60%, 70% 가까이 급등한 모습이었죠. 이런 크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도 확률 높게 100%는 아닙니다. 80% 확률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단기 종목이 필요하다. 난 단기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욕심 없이 여러분들께서 짧게 3% 노려보신다면 좋은 수익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 시황이라고 해서 시황글인데요. 시황글 제가 여러분들께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시간을 단축시켜 드리고 있다고 했죠. 가장 중요한 거 뭐겠습니까? 오늘 시장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난 지금 주식을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궁금하죠. 그 내용을 다 정리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는 주요 뉴스와 제 생각, 주요 뉴스 제 생각들을 통해서 최근 증시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를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등 추천주를 통해서 다양한 이슈 종목들 드리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AI 자료집이죠. 이 AI 자료집은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셔서 세 번째 공지글에 보이시는 2023년도 2배 급등 AI 자료집이라는 공지글이 있습니다. 해당 공지글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시면 지금 이제 2배 급등 자료집 있습니다. 이 자료집 맨 밑에 3개의 자료집 중에서 맨 위에 있는 AI 자료집, 두 번째는 차세대 2차전지 자료집 있으니까 이 두 개는 반드시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무료 정보들을 100%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을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무료 아이디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무료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이 해당 화면에서 아무거나 급등 추천주나 장전 시황이나 포착 자료나 아무거나 여러분들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하라고 나올 겁니다. 아마 요런 화면이 나오실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바로 클릭하셔서 아이디를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무료 아이디 만들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개인정보입니다. 이 개인정보 핵심 뭐죠? 요즘 스팸 문자 너무 많이 오죠?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여러분 완전 심플하고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해놨으니까 부담 없이 가입하셔도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있죠? 여기 맨 위측 상단에 첫 번째 클릭, 그리고 밑에 가입하기 버튼을 순차적으로 클릭하시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클릭하면 다 확인이 되고요. 체크되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여러분들께서 가입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은요. 여러분께 무료로 100% 모든 것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바뀔 일 없고요. 평생 무료니까 걱정 안 하시고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께 더욱더 좋은 정보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내어드릴 수 있는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